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으면 전기적 현상도 일어나지만 그 주변에 자기적 현상도 생긴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반드시 자기장이라는 게 생긴다. 근데 이 자기장이라는 게 자기력인 거잖아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기력의 세기이기 때문에 이 자기장도 당연히 방향이 있고 세기도 있어서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생겨 얼마나 세게 생겨 이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자기장이 생기는 모양이라든가 세기는요 도선의 모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직선 도선이냐 아니면 원형 도선이냐 아니면 솔레노이드냐. 그래서 이렇게 직선 도선에서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내 손가락 부드럽게 감았을 때 그게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이라서요. 이 주변의 자기장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생기고요. 만약에 원형 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그쪽 방향으로 거꾸로 내 손가락이 전류가. 그래서 감으시면 안쪽 방향의 자기장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니까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바깥쪽은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생긴다. 솔레노이드에서요 전류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그 방향으로 내 손가락 가게 감으시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내부 자기장 방향이라서 내부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 바깥쪽은 이렇게 생기는 거다. 그래서 원형 도선과 솔레노이드에서요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내부 자기장 방향이다. 바깥쪽은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생겼을 때요 그 자기장의 세기는 어떠냐라고 하는 세기의 문제는 직선 도선에서 R분의 KI로 구하고요. 원형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R분의 K-I로 구하고요. 솔레노이드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까? 솔레노이드에서는 K2-NI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한다. 그 중에서 K라고 하는 시리즈는 상수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상수값은 주어지면 쓰면 되는데 직선, 원형, 곡선에서의 상수값 다 다르니까 각자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이 N이라는 기호의 의미다. 이 N이라는 건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막대 1m당 몇 번 감은 횟수냐 라고 하는 1m당 코일 감은 수로 환산해서 넣는 거다 라고 얘기했어.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이제 도선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 때 각각의 도선에서 만든 자기장을 합성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첫 번째 A라는 도선은요.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I만큼 흘러 B라는 도선도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I 제로만큼 흐른다고 치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냐면 R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때 A라는 도선도 자기장을 만들고 B라는 도선도 자기장을 만들 텐데 합성된 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이 있다. 합성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이 있는데 그 위치는 어디고 A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거리냐. 이런 것들이 문제에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에서요.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위치를 조금이나마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반대 요 단어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두 도선에서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이 있으면 반드시 두 도선 내부에 자기장이 0인 곳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두 도선의 내부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반드시 생겨요. 됐어?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P라는 지점이 있을 거잖아. 됐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I0라고 하고요. 여기를 3I0의 세기라고 친다. 그렇다면 여기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안녕하십니까? 엄청 봄 날씨예요.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내부에 있다는 건 알았는데 전류의 세기를 통해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P라는 지점 A라는 도선으로부터는 A만큼 떨어져 있고요. B라는 도선으로부터는 B만큼 떨어져 있을 텐데 이 거리비가 얼마냐? 이거 가능한 거냐?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첫 번째 의심은요. 정말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 이 내부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생기는 거 맞아? 라고 합니다. 이 P라는 지점은요. A가 만든 자기장과 B가 만든 자기장이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장소예요. 해볼래요? A는요. P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됐어? 근데 B는요. P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정반대 방향인 거 맞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정반대 방향의 두 자기장의 세기만 같으면 합력이 열릴 수 있어. 됐죠? A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요. R분의 KI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 A분의 K 전류의 세기가 3I0 요만큼의 자기장을 만들 거야. P에서. B라는 도선도요. P라는 지점에서 자기장을 만들 건데 떨어져 있는 거리는 B죠. B분의 KI0야. 이 세기만 같으면 어차피 방향 반대일 거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0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쓸데없는 얘네들을 지워버리면 분자 비율이 얼마냐면 3과 1입니다. 그러면 세기가 같으려면 분모 비율도 3대 1이면 세기가 같잖아요. 됐죠? 그래서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3과 1이면 된다. 라는 거야. 그럼 이 3일이라는 숫자 어디서 왔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비율이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각각의 거리 비율이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까지의 두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은요.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비율이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알겠어? 근데 선생님 만약에 이게 같은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이면 어때요? 반대 방향이면 같을 때가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생기니까 반대 방향은 거꾸로입니다. 외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이 생겨요. 볼래요? 자, 그럼 외부면 여기 어딘가 둘 중에 한 군데 생기지 않나? 그럼 생기는 이유를 볼게요. 얘는요. 그래서 이 막대기의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요. 왼쪽은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을 만들어요. 근데 얘는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잖아요. B는요.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왼쪽은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요. 오른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바깥쪽 이 부분이 두 개가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그럼 그 중에서 선생님 A쪽에 가까운 가일까요? 아니면 B쪽에 가까운 나일까요? 그건 전류의 세기가 결정할 건데 그 중에서 전류의 세기가 약한 애 가까이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항상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 쪽에 생기겠죠? 그러면 이때 거리 비율 어떻습니까? 그 거리 비율을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전류의 세기 비율이 3대 1이면 A라는 막대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비해 B라고 하는 막대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이 3대 1이 되는 어떤 특정한 곳에서 생겨요. 이 얘기입니다. 됐어?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 비율은 각각의 도선의 전류 비율이다. 이게 거리 비율이다. 됐어? 그리고 두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는 그 비율만큼 안쪽 부분에서 생길 거고요. 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이면 그 거리 비율만큼 바깥쪽에 생기는데 전류의 세기가 약한 애 가까이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셔야 수능 계열의 문제를 맞는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장이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는 그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속성에 대해서는 했다고 쳐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두 번째는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영구 자석도 놓는다면 사실은 이 같은 공간 안에 자기장이 두 개가 생긴다. 하나는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 생길 거고요. 하나는 영구 자석이 만든 자기장이 생겨요. 이 두 개의 자기장을 합성한 게 실제 저 공간 안에 작용하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아니에요.
그 실제 저 공간에서 작용하는 그 힘 누가 받는데? 전류가 흐르는 이 도선이 그 힘을 받아서 움직일 텐데, 자, 그 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라고 하는 방향과 그 힘의 세기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 있으면 언제나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그 자기력의 방향, 여전히 오른손으로요. 엄지손가락 방향이 전류고요. 내 손가락 방향이 자기장일 때요. 이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손바닥이 보는 방향이 힘의 방향입니다. 그러니 전류는 위로 흘러 자기장은 N극에서 S극 방향이야. 그래서 보시면 손바닥이 칠판을 미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저 도선이 칠판 안으로 밀리는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야. 됐어? 그랬을 때 이때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힘의 세기는 힘센 빌 아저씨로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저 안에 자기장이 얼마나 세게 작용해? 5테슬라. 전류는 얼마 흘렀어? 2A. 자기장 안에 있는 도선의 길이가 얼마야? 1m. 그렇다면 저 도선에 작용할 실제 힘은 칠판 안으로 밀리는 방향으로 10N의 힘이 작용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됐어? 근데 자기장의 세기 똑같고요. 전류의 세기가 똑같더라도 도선이랑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일 때 최대 힘을 만들어요. 90도가 아니고 얘가 각도가 이렇게 삐딱하게 되어 있어서 각도가 세타면 실제 작용하는 자기력의 세기는 BIL 사인 세타 값만큼의 자기력이 생겨. 그러니까 저기에서 자기장과 전류가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아니고 만약에 30도였다고 치자. 30도가 되면요. 사인 30도가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값에 2분의 1을 곱해서 실제 작용하는 힘은 10N이 아니고 5N밖에 작용하지 않게 돼.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뭐 배웠었냐면 여기에 직선 도선이 아닌 파리채 모양의 도선을 이렇게 놨다. 그랬을 때 A, B, C, D 전류가 요래 흘렀잖아요. 그랬을 때 이 도선이 받는 힘은 안쪽으로 미는 힘이고 이 도선이 받는 힘은 바깥쪽으로 당기는 힘인데 그럼 여기가 받는 힘은 얼마야? 네.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요. 자기장과 전류가 이루는 각도가 0도입니다. 사인 0이 얼마인 줄 아세요? 0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고.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피시면 114페이지에 있는 32번부터 115페이지에 있는 39번까지 질문해봐. 32부터 39까지. 36번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자기장의 세기가 0.5 테슬라인 공간에 자기장의 방향의 수직으로 됐어요. 수직으로 작용하게 하는 건 최대 힘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수직으로 단면적이 0.3인 코일이 놓여 있습니다. 이 코일에 지나는 자기선속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요. 지난 시간에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 말고요. 실제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도 설명해 드렸죠. 자석이라고 하는 건 N극과 S극이라고 하는 정반대 극 두 개가 한 몸덩어리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보면 S극 끝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커요? N극 끝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커요? 아니요. 여기 똑같아요. 같은 몸덩어리 아니면 N극과 S극의 끝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똑같아요. 단지 힘이 작용하는 방향만 반대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N극과 S극은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만드는 이 둘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쌍극자 관계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한 놈은 플러스 2쿨롱에 양이온은 2고요. 한 놈은 마이너스 2쿨롱에 음이온과 같은 아이야. 그래서 둘은
성격은 반대이고요. 세기는 같아요. 그래서 쌍극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석이 있을 때 N극이 더 센 힘을 작용하거나 S극이 더 센 힘을 작용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쌍극자예요. 근데 이러한 자석을 잘라도 원래 한 덩어리 안에 다시 두 개의 극이 생기기 때문에 두 극을 절대로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극은 무조건 한 덩어리 안에 같이 존재해야 돼.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랬을 때 N극과 N극 사이에는 서로를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할 거고요. N극과 S극이라는 반대극끼리는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할 건데 어떤 자석이 더 세라고 하는 세기는 분명 차이가 있겠죠? 보세요. 똑바로 하죠. 자, 세기 차이는 있겠죠? 고개 들어. 자, 그러면 그 세기를 어떻게 표현하냐? 라고 하는 거야. 자, 자석의 힘을 나타내는 자기력선이 있는데 그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그려져. 왜?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력선을 내가 그리다 보면 어떤 부분은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조밀하게 그려지고요. 어떤 부분은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넓더라. 이 선의 간격이 좁은 곳이 더 센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자석의 힘의 세기는 선의 간격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렇게 자석이 있을 때요. N극이니까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 자기력선을 4개를 그려놓은 자석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자석의 자기력선을 2개만 그려놓은 자석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가하고 나중에 누가 더 센 자석이냐? 눈에 보여. 됐어? 직관적으로 보여. 왜?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센 자석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 더 많이 선이 그려져 있는 아이가 훨씬 더 센 자석이야. 이게 보인다고. 그래서 자석의 세기는요. 숫자로 몇 얼마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림으로도 보여진다. 이때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는 이 선이 많을수록 센 자석이라고요. 됐어? 네. 그래서 자석의 세기를 표현할 때 우리 선의 개수로 표현한다. 그 자석의 실제 세기 파이 이거를 우리가 자기 선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자기 선속이 바로 여기에 있는 선의 다발이다. 그래서 얘는 4개 있어서 4웨버의 자석의 세기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다발이 2개 있으니까 2웨버만큼의 자석의 세기야. 그래서 실제 자석은 이쪽이 2배 세. 뭐 이런 느낌이야. 근데 그거 말고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 그래서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는 실제 자석의 세기를 면적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4웨버라고 하는 자석의 세기가 이 자석 이 면적 안에 작용하거든요. 이 면적이 얼마야? 2제곱미터예요. 그러면 1제곱미터당 자석의 세기가 얼마라는 거야? 약분해 보시면 2웨버 퍼 제곱미터죠. 이렇게 단위 중복해서 쓰는 거 싫어서 나는 이걸 2테슬라라고 부를 거고요. 이렇게 자기 선속을 단위 면적으로 나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를 우리가 자기장이다 라고 얘기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장이라는 B는 AB의 파이거든요. 그러면 자석의 실제 세기 자기선속 파이는요. B에다가 A를 곱하면 돼요.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자석의 실제 세기가 나온다고요.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자기장의 세기가 0.5 테슬라야. 그랬으니까 0.5 테슬라야. 그리고 이 안의 면적이 얼마냐면 0.3 제곱미터야. 그랬으니까 0.3이라. 됐어? 그래서 곱하시면 얘는 얼마입니까? 0.15 웨버의 자석의 세기를 가져.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0.15 되겠니?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B면은 A분의 파이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거 파이는 BA 이 식으로 훨씬 더 많이 써요. 머릿속에 좀 늘 필요가 있어요. 넘길게요. 16페이지에 240번부터 17페이지에 있는 45번까지 질문. 여기 괜찮아.
전류가 흐르는 반지름이 작은 원형 도선과 반지름이 큰 원형 도선 두 개가 이제 겹쳐 있습니다. 같은 중심을 놓고 만들어져 있어요. 자, 동쪽으로 보았을 때요. 자,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고요. 그림 나는 가에서 가에 5점의 나침판을 놓았을 때 자침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그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자침이라는 건 자석의 N극을 얘기해요. 자석의 N극은 어딜 가리켜야 정상이냐면 지구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서남북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지구 자기장 봐라 이 뜻입니다. 되죠? 그러면 지구의 자기장 상황상 이쪽이 북쪽이니까 자침의 N극이 여기에 있었어야 정상의 모습이죠. 여기에 이렇게 있었어야 정상의 모습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N극 방향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N극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N극이 회전해 왔다 이 뜻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N극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그 원이라고 하는 거 안에 중심에 5점에서 있는 아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작은 반원은요. 전류가 반시계 방향을 이렇게 흐른대요. 그렇죠?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니까 중심에서 작은 반원이 만드는 자기장 방향은 오른쪽이어서야 된다고요. 얘를 이쪽으로 회전시키려는 힘이 작은 원에서 생긴다고요. 그럼 작은 원에서는 이쪽으로 회전시키려는 힘이 작용했는데 정작 이동한 건 정반대 방향 이쪽이죠. 그렇다면 바깥쪽에 있는 큰 원이 이쪽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힘을 엄청나게 세게 줬다는 얘기죠. 그러려면은 이 큰 원에선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니? 어떻게 흘러야 되니? 이렇게 흘러야죠. 되겠습니까? 네.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감겨 흘렀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작은 원에서는요. 됐죠?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작은 원과 큰 원이 있어요. 작은 원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큰 원은 반대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엄청나게 센 전류가 흘렀다 이 뜻입니다. 납득하냐?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기억 5에서요. A,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서쪽입니까? 라고 했는데 A와 B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요. 한 놈은 동쪽, 한 놈은 서쪽 이렇게 되네요. 바깥쪽에 있는 A에 의해서 서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죠? B는 아닙니다. 니은 동쪽에서 보았을 때요.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이게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겠죠. 자, D급 보시면요. D급 보시면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크다죠? 이게 뭐예요? 제가 보기엔 답이 하나도 없는데요? 기억, O에서 A,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서쪽 방향이다? 아니요. A는 서쪽 방향으로 만들고요. B는 동쪽 방향으로 만들었는데요. 니은, 동쪽에서 보았을 때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시계 방향인데요. 박제는 기억만 나는 걸로 가겠습니다. 기억이 맞아요? 이게 A랑 B랑 A,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서쪽입니까? 결과적으로 나와 그래서 쪽으로 봤습니다. 아, 합력 방향이요. A와 B에 흐르는 자기장의 합력 방향이 서쪽 방향이라고요? 네, 그렇게 읽는다면 맞는데요. A와 B가 각각 만드는 자기장 방향은 반대 방향이고요. 네, 그럼 여기서는 합력 방향으로 읽어보죠. 그럼 기억은 맞아요. 지금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가 아니고 크다여야 돼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은 어떻게 해도 틀린 거고요. 기억은 A, B에 의한 자기장의 합성 방향이라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서쪽으로 얘기해도 맞네요. 네, 그래서 기억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기죠. 자, 18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46번부터 52번까지. 안 들려요. 47, 48이요. 네? 47, 48, 51이요. 47 보시면 그림과 같이 둥근 막대 모형의 자석을 S극이 위로 올라오도록 자석 위에 저울 위에 올려놨어요. 막대 자석 바로 위에 솔레로이드를 가져가서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그러면 화살표 방향으로 솔레로이드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하면요. 감아 보시면 알겠지만 위쪽이 N극이네요. 아래쪽이 S극이네요. 근데 자석이 여기가 S극이에요. 그러면 이 새끼하고 이 새끼를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이렇게 작용하겠죠. 맞아. 그래서 자석한테는요. 눌리는 힘이 더 생겨요. 그러면 당연히 이 밑에 있는 저울은 이 힘이 없을 때보다 저울의 눈금이 더 커지겠죠. 이런 얘기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기억. 솔레로이드의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보다 저울의 눈금은 증가한다. 맞는 거고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면 저울의 눈금은 감소하는 게 아니고 더 커져요. 저울의 눈금이 여기 저울류가 더 세지면 청력이 더 세지기 때문에 눈금은 더 커져야 정상입니다. 디귿.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거꾸로 여기가 N극이 돼서 얘하고 얘 당기는 인력이 작용해요. 그럼 눈금은 줄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48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도선 A와 반지름이 D인 원형도선 B가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다고 치자. A에는 전류가 I인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A로부터 B의 중심 P까지의 거리가 ED라고 한다.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이고 AB에 의한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 네, 이해했습니다. 자, 직선도선이 있어요. 직선도선이 있는데 직선도선에서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I만큼 생깁니다. 위쪽 방향으로 I만큼 흘러요. 그랬을 때요. ED만큼 떨어져 있는 원형도선의 중심 여기서 생긴 자기장이요. 얘만 봤을 때. 당연히 ED분의 KI의 자기장을 만들겠죠. 무슨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랬을 때 이 자기장의 세기를 B0라고 하겠대. 되겠어? 이게 직선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야. 근데 여기다가요. 원형도선을 갖다 놓으니까 여기 자기장의 세기가 0 됐어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직선도선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었으니 원형도선은 거꾸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똑같은 크기 ED분의 KI만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원형도선에서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될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죠. 그래야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겠죠. 됐죠? 그래서 원형도선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중에서 기억 볼게요. B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요. 됐죠? 종이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귿 A를 왼쪽으로 D만큼 이동시키면 P에서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요. 라고 하는데 얘를요. 한 칸만 더 뒤쪽으로 이렇게 A라는 막대기를 이동한대요. 그러면 A라는 막대기를 저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지금 직선 막대기에서 생긴 자기장은 마이너스 B0였고요. 원형도선에서 생긴 자기장의 방향은 거꾸로 플러스 B0였을 거잖아. 그러니까 합성해서 0이 됐을 거잖아. 그쵸? 근데 직선도선을 왼쪽으로 D만큼 이동시키면 거리가 2D였던 애가 3D분의 KI로 바뀝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3분의 2만큼 줄어들어요. 그쵸? 직선도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원래 자기장의 세기보다
자기장의 세기가 줄어들어요. 맞아. 그래서 얘가 B제로가 아니고 3분의 2 B제로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 합성시키면 나오는 방향으로 3분의 1 B제로의 자기장의 세기가 생깁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A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3분의 1 B제로의 자기장이 생긴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길 바래. 자, 그 다음에 51번 해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림은 속이 빈 원통에 전선을 여러 번 감은 솔레로이드 만들었다. 스위치를 닫아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러면 전류를 흐르게 했을 때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들 정확하게 봐라. 솔레로이드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거기 플러스 있죠? 따라가서 그리시면 지금 보이는 선에서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를 흘러요. 그래서 내려가게 감으시면 오른쪽 방향으로 내부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겠죠. 바깥쪽은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겠죠. 요런 자기장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봐. B와 C는 솔레로이드 내부에 위치한 점이고 지구 자기장에 영향이 없다라고 쳐보자. 자, 1번. A점에 막대자석 N극을 놓으면 자, 여기 A라는 곳에 막대자석에 N극이 오게끔 이렇게 설치하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솔레로이드는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나가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야.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인력이 작용하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A점에 나침판을 놓으면 N극은 오른쪽을 향하니? 라고 했으니 여기에 나침판을 놓으면 당연히 S쪽으로 N극이 향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가변저항의 크기를 감소시키면 B점의 자기장의 세기는 증가합니까? 라고 하는데 저항은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에요. 그래서 가변저항의 크기를 줄게 하면요. 전류의 세기를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늘리면 자기장의 세기는 K2-NI잖아요. I 값이 커져요.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D 이 점에서 자기장의 방향 같니? 라고 하는데 A와 D는 같은 방향이지만 E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B와 C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같은 위치잖아요. 같겠죠. 알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120페이지, 121페이지에서 질문해봐. 255번이요. 네? 254번이요. 네. 254, 255, 256 볼게요. 학교에서 시험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목동은 시험을 안 본다 그랬다가 보는 걸로 바뀌었습니까? 중2? 저는 중상. 아니 중2. 중3은 시험을 안 보는 걸로 한 거죠. 네, 2학기 때는 근데 기말고사. 네. 목동 2학년이나 1학년 우리가 없나요? 목동 2학년은 시험을 보겠다고 그랬다는데요. 네, 목동 아가는 없네요. 다 중3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요. 254번부터 볼게요. 학교 다니면서 좀 피곤하죠? 근데 학교 다니면서 조금만 견디면 괜찮아집니다. 조금만 적응합시다. 자, 254번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서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노선 A가 Y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네, PQ는 X축 위에 있는 특정한
지점이다 이랬어요. 자, 이렇게 직선 도선이 있고요. 그 직선 도선으로부터 그래서 x축 방향으로요. 아무데나 하나는 p, 하나는 q 이렇게 잡으라고.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같다는 얘기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점에 그냥 p하고 q를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P점에서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요.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얘가 자기장을 만들고 있어요. 자, A 도선에서 전류가 흘러요. 근데 이 도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 방향이요. P에서는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요? 당연히 위쪽 방향으로 흘러야 P에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어느 부분에서 걸렸는지 빨리 확인하세요. 그래서 P점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Q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네, 자기장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더 커야 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선으로부터 P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 스몰 a, 도선으로부터 Q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를 스몰 b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라고 한다면 P점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요. A분의 KI예요. Q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B분의 KI로요. 둘의 자기장의 방향은 정반대고요. 세기는 이만큼이야. 근데 세기가 이쪽이 훨씬 커야 된대요. P가. 그러면 느껴지지 않아요? 어차피 분자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P쪽이 크다는 얘기는 거리가 A가 훨씬 더 가깝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P가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1m라면 Q가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한 3m쯤 돼. 거리 차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위쪽 방향이니까 플러스 Y쪽 방향 맞고요.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P가 더 작다. 맞는 얘기고요.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Q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당연히 증가합니다. 이 세기가 커지면 이 전체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고 있네요. 25번.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는 긴 도선 두 개가 있다고 치고요. 자, 그리고 A, B, C 점을 각각 찍었다고 칠게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A에서가 0이고 B에서는 B제로야 라고 하는데 물리에서는요. 뭔가 세기가 0이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많은 힌트가 나옵니다. 그걸 이용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두 도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B만큼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을 각각 점을 찍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점을 A라고 하고요. 여기 점을 B라고 하고요. 여기 점을 C라고 하는 이 간격이 D야. 자, 그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여기야. 여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0이야. 그러면 이제 느껴져요? A 도선하고 B 도선에서 생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외부에 있어요. 그럼 두 개가 흐르는 전류 방향 무조건 반대여야 합니다. 됐어요? 그 중에서 P에서 흐르는 여기를 P라고 했네요. P에서는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Q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가능한 일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리의 B가요. P로부터는 1만큼, D로부터는 3만큼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이 흐르는 전류의 세기 비율이라고 말씀드렸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비율은 3I입니다. 됐어요? 이게 다 눈으로 보인다고요.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 B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B제로라고 했어요. 그러면 C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냐라고 하는 건데 B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B제로라고 했으니까 이 B제로의 크기가 얼마인지 봐야 되죠. 그럼 해보자. 정신 차려. P라는 도선, Q라는 도선. 여러분들하고 같은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 10시부터 와서 지금 계속 12시간째 과학하고 있어.
절대 자기들 혼자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힘내. 자, 보시면요. P라는 도선과 Q라는 도선이요. B와 C의 자기장을 만든다. 한꺼번에 가자. 자, P라는 도선은 위쪽으로 전류 흘러요. 그러니까 B점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요. 그 다음에 C점에서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세기는 D분의 KI.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 도선으로부터 3D만큼 떨어져 있어요. 3D분의 KI만큼 자기장의 세기만 됩니다. 됐죠? 자, Q는요. 내려가는 방향이 자기장이니까 B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C에서는 나오는 방향입니다. 들어가, 나와.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요. D분의 3KI입니다. 전류가 3배라고 했잖아요. 여기도요. D분의 3KI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간례를 외우십시오. 그래야 편하게 풀립니다. 자, 그랬을 때 합성이요. 얘는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합성된 자기장은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D분의 4KI만큼의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걸 여기에서 B제로로 놨다. 이런 뜻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C는요. 두 개가 반대 방향이니까 빼야 됩니다. 자, 통분해보면 3D분의 얘가 9KI잖아요. 이쪽이 훨씬 세요. 그러니까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요. 3D분의 8KI만큼의 자기장의 세기를 만든 거죠. 그러면 됐어? 네. 이 세기에 비해서 이 세기가 몇 배입니까? 3분의 2배죠. 맞아? 그래서 이 자기장의 세기를 B제로로 놨으니 이 자기장의 세기는 3분의 2 B제로로 놓는 게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 거야. 이런 얘기야. 하겠어? 하겠어?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요 문제까지만 하고 잠깐 끊죠. 256번 볼게요. 보시면 그림과 같이 X축이 중심축인 솔레로이드 두 전원, 저항, 스위치 이거 사용해서 만들어 놓은 회로도입니다.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B에 연결했을 때, 자, A에 연결했을 때가 B에 연결했을 때보다 전압이 높고, 자, 표는 스위치 A 또는 B에 연결했을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P는 솔레로이드 내부에 X축상의 한 점을 나타낸다고 친다. 자, 그럼 꼬맹아 봐. 이거요. 하나도 선생님이 새롭게 만든 문제 없어요. 이거 다 실제로 모평 문제예요. 우리나라 수능 문제라고요. 이 정도는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우리는 물리 원이니까 그렇게 막 어려운 킬러 문항을 실을 수는 없고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내신의 중상위까지는 갈 수 있어 라는 수준의 문제들만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책을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넣으셔야 나중에 이제 중3 됐잖아요. 이게 바로 물리 통합과학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통합과학에서 나옵니다. 옛날에는요 물리 피해갈 수 있었거든요. 어차피 과학은 4과목 중에 한 과목만 2과목만 선택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선택 사항도 없고 문과도 과학시험 보잖아요. 문이과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통합과학 무조건 봐야 되는데 통합과학에 불화생지 무조건 들어가 있고요. 그 통합과학 속에 들어가 있는 물리가 바로 역학하고 전기입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파동이 앞쪽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개가 다 나와요. 역학, 전기, 파동. 그 전기 파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자기력하고 전자기 유도예요. 헐입니다. 회로도는 옛날처럼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잘 건너가셔요. 자, 이렇게 솔레로이드에 도선이 감겨져 있고요. 자, 이 도선을요.
스위치 A에다가 연결을 해놓으면 건전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이런 회로도를 만들죠.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솔레로이드에 스위치를 B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B는 건전지가 하나짜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B는 건전지가 하나라서 10V라면 A는 건전지가 두 개니까 20V라는 뜻이야. 알겠어? 이런 느낌이지. 이런 느낌이지. 됐어? 따로따로 보면 돼.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저항은 어차피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저항은 R이니까요.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R분의 21이죠.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입니까? R분의 11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첫 번째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두 번째 흐르는 전류의 세기보다 2배 세겠죠.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네. 자, 그러면서요. 여기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쪽이 플러스예요. 그러면 얘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내려가게 감으시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요거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니까요. 네, 얘는 거꾸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올라가게 감아보시면 얘는 거꾸로 이쪽이 N극입니다. 전류 방향이 다르대요. 자, 기억볼게요.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P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요. 네, 오른쪽 방향이니까 플러스 X쪽 방향 맞습니다. 니은 P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가 B에 연결했을 때보다 작다가 아니고 크다로 가야죠. 왜? 전류가 너무 크니까. D가 스위치를 B에 연결한 상태에서 솔레로이드의 단위 길이당 가문수를 증가시키면 P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해야죠. 가문수를 증가했으니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질문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질문했던 내용들이 해결이 안 된 사람 빨리 손. 저 질문했던 부분 중에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빨리. 이 부분은 정말 완벽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네. 다 해결한 거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책을 살포시 덮으십시오.
시간 모자란 사람은 빨리 마무리. 인성 다 했어? 네. 채점이라는 걸 하죠. (1번부터) 합니다.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주의자의 자기장이 형성된다. 자기력선이 무엇을 중심으로 라고 하는데 전류 또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중심으로 라는 뜻입니다. 네? 네, 도선 중심으로. 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전류를 나타내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도선을 감아줄 때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다. 또는 나침판의 N극 방향이다. 이런 느낌. 자, 도선에 흐르는, 됐죠?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고요.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가시면 6번은 디귿, 7번에 기역, 8번은 5대 3대 7, 9번은 1, 10번에 4 이런 느낌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0문제 보셨습니다. 마진개수 확인하세요. 자, 서영, 7, 윤슬, 우인, 9개. 창희, 9개. 민성, 9개. 예슬, 10개, 하준, 9개요. 원철, 9개. 예린, 10개, 민준, 9개. 민건, 9개. 다인. 10개, 자, 질문. 8번이요. 자, 8번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직선 도선에 5A, 10A가 흘렀을 때요. 둘 다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자, 이때 A 도선이 ABC의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냐 해결했어요. 자, A라는 도선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이 A 도선보다 위쪽인 A 쪽에는요. 네, 이 첫 번째 도선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요. 그 아래에 있는 B하고 C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첫 번째 도선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2cm니까 원래는 2m라고 고치셔야 되는데 그냥 지금은 2분의 K, 5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도 2분의 K5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는 첫 번째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6이니까 6분의 K5 이만큼의 자기장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선도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요. 10A야 이랬잖아요. 이 두 번째 도선도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이거보다 위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요. 아래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잖아요. 자, 그 중에서 위쪽에서는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6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6 곱하기 10K야. 얘는요, 여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2분의 10K고요. 얘 2분의 10K야. 이런 느낌이에요. 됐어?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땐 더하시고요. 반대 방향일 땐 빼가지고 자기장 합성하라는 뉘앙스였습니다. 됐죠? 틀린 위치 정확하게 찾으십시오. 이렇게 되죠. 다른 질문 없어? 해결했어? 오케이. 10분만 끊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죠.